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78회 6월 2일 날 시행됐었는데 수험번호 22, 그 다음 1, 6개입니다. 이거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 본인 이름, 그 다음에 설치 이렇게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기서 자 편의상 A형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들 문제지 A형, B형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감독관 확인 번호 3576 이렇게 입력하면 회사 코드 784번 이윤상회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1번 문제는 변함없이 사업자 등록증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 있는 거 갖다 놨더니 캡처해서 보면은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 등록 프로그램 메뉴에 가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수정 전입니다. 대표자명이 이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윤주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업태에 가보면 제조업이라고 돼 있는데 도소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지금 수원이라고 프로그램에 지금 입력이 돼 있죠. 화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면 자 대표자명 이윤주, 업태는 도소매,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화성 세무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재미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시험 여기 보면 효행로라고 돼 있는데 물론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요 아마 출제위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오타가 효행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다 변명을 달아놨어요. 사업장 소재지에서 효행로로 입력하거나 효행료로 입력하거나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이게 변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시험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요즘 신주소, 구주소 이렇게 막 헷갈리게 나와 있어서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시험 문제는 우편번호는 입력 안 하고 그 주소만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 요거 세 개만 간단히 고쳐주면 되고요. 거저먹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은 이윤상회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이건 문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는 수정하고 누락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화면 캡처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지를 딱 보니까 자, 금액 틀린 거 찾기입니다. 상품 매출부터 이상 없이 쭉 내려오다가 임차료 쪽에 가서 보면 지금 55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지에는 550만 원이거든요. 0 하나를 빼고 입력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밑에 보시면 45만 원이 정답인데 54만 원으로 5하고 4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쭉 찾다 보면 자비익 22만 원이 여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비익은 요 맨 밑에다가 추가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 임차료 아까 동그라미 하나 빼먹은 거 55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아까 54만 원 돼 있었죠. 45만 원으로 수정해 주고 그 밑에 자비익 930번입니다. 요거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22만 원. 자, 요렇게만 해 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이윤상회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 자, 이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추가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300번으로 해서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맨 밑에 300번 엔터 치면 자 거기다가 거래처명 나눔 상사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유형이 나타날 겁니다. 매입 매출이냐 동시냐. 그래서 동시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온 그대로. 그리고 엔터 치면 줄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 오른쪽 화면에 가서 추가로 입력을 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24-37-38356. 그 다음에 자 대표자 성명 길라입, 업종은 자 업태, 도매, 종목은 화장품. 문제 나온 그대로. 그 다음에 소재지 우편물을 생략하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6 관로 권선동. 자 이렇게 이거 사람 이름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고 엔터 쳐주면 자동 저장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3번입니다. 3번에 2번 이윤상회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것은 입력하시오. 자 외상매출금 한국유통 130만 원, 외상매입금 1등 상사하고 제일무역 각각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자 메뉴 프로그램에 가서 보니까 외상매출금 한국유통이 문제는 130만 원이 정답인데 프로그램에 가서 보니까 13만 원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수정해 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130만 원으로 정정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자, 1등 상사 15만 원 해야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프로그램에 가서 보니까 46만 원 돼 있습니다. 요거를 15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무역. 자, 지금 우리 문제지에는 46만 원 돼 있는데 입력된 자료를 보니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46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것만 잘 찾아서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4번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하나씩 분개를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8월 5일 주주 상사에 상품 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습니다. 아직. 근데 이러면 거래가 안 되는데 계약금 판매 금액의 10% 얼마예요? 그러면 60만 원이 되겠죠. 이거를 자기합수표로 받다. 자, 앞에 이론할 때 자기합수표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현금입니다.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금액은 10%니까 아까 60만 원이라 그랬죠? 6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이름을 뭘로 해야죠? 먼저 받다 선수금. 왜 선수치다 이런 말도 있죠. 선수금. 그래서 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은 부채가 됩니다. 자, 60만 원. 그리고 요거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래처 어디예요? 주주상회. 발음하기도 힘드네. 상사. 주주상사. 거래처 이거 빼먹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1급부터는 이게 감점 1점이지만 2급은 뜰린 걸로 처리가 되니까 거래처 입력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에 101번 현금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259번 선수금. 거래처 아까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106번 검색하면 나옵니다. 주주상사 해서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9월 11일 추석 선물로 벌꿀 세트 5개, 한 개당 1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자, 당사 영업 직원에게 2개, 나머지 3개는 거래처에 전달하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출제위원이 약간 혼란에 빠뜨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영업 직원에게 준 거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들한테 준 거. 자, 거래처에 줬다. 813번 접대비입니다. 요 개정 과목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줬으니까 20만 원이고 요거는 30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 차변에. 자, 우선 직원들한테 준 거 복리후생비. 자, 2개, 개당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30만 원. 자, 뭘로 결제를 해줬냐면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그럼 돈은 나중에 갚을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대변에 자 50만 원 이렇게 하고 아까 선수금처럼 미지급금도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선수금,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뭐 받을 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자, 미지급금 거래처가 우리가 돈 갚아야 될 거는 하나카드예요. 하나카드. 그래서 거래처 하나카드를 검색해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자 811번 복리후생비. 여러분들 복리후생비 검색해 보면 5번도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니까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봐서 800번대를 선택한다. 물론 1급 넘어가면 공장에 대한 거는 500번대 쓰고요. 그건 제조원가로 보고. 자, 여기서 뭐 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811번 복리후생비 20만 원. 전부 다 800번대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813번 접대비 해서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자, 요 거래처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되죠. 하나카드 검색하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10월 10일 서양 상사의 판매용 화장품을 지금 이 회사는 업종 품목이 화장품입니다. 35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거 계산 과목 받을 어음이고요. 판매하고 판매용 화장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음 받은 것부터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10월 10일에 받을 어음. 자, 받을 어음은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거죠. 금액은 35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거래처 서양 상사. 자, 그리고 대변에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 매출 3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110번 받을 어음. 자, 거래처 서양 상사 해서 3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401번 상품 매출. 자, 3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죠, 입력하는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어, 10월 15일 현대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월별 카드 이용대금 103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자동 인출됐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예금이 일단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죠. 보통예금 103번일 겁니다. 자, 103만 원. 그리고 카드회사의 미지급금을 갚았습니다. 어쨌거나 자동 인출이 됐더라도 자동적으로 갚은 거니까 그럼 미지급금 아까 대변에 기록했던 미지급금이 부채의 감소 차변으로 와서 미지급금 103만 원. 자, 요거 또 거래처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어디에요? 아, 현대카드 여기 있습니다. 현대카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253번 미지급금 현대카드 103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103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10월 25일)
화장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더준갈비에서 사내 영업부 직원과 회식하고 식사 대 2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번 78회는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요즘 거의 법인카드 사용하는 추세니까요. 자, 직원들과 회식하고 식사비를 지출했다. 직원들한테 준 건 무조건 뭐다? 복리, 후생비,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적어야죠. 복리, 후생비. 자, 금액은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아직 갚은 건 아닙니다. 미지급금. 자, 얼마요? 20만 원. 미지급금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국민카드.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반드시 국민카드 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11월 5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해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주식회사 동해의 주식 한 주당 취득 원가는 10,000원이다. 자, 좀 비비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애먹었을 문제인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 회사에 여윳돈이 있으면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재수 좋으면 오르지만 안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재수가 좋았습니다. 자, 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이었어요. 그럼 곱하기 몇 주입니까? 100주. 100주 곱하기 하면 100만 원이죠.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샀던 금액은 100만 원인데 요거를 처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일단 감소하겠죠? 감소하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100만 원어치가 일단 자산은 팔았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냐? 15,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50만 원 이익 본 것 같은데, 근데 대금은 수수료 등 2만 원을 차감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수수료를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수료 비용 2만 원 적고 나머지만 그럼 보통 예금 입금된 거를 적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수수료를 뺄 건가?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이익과 손실에 요 수수료도 같이 포함된 걸로 처리하도록 기업회계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매입할 때는 이익 또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별도로 기록합니다. 자, 근데 처분할 때는 이익 또는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더하거나 빼서 같이 포함해서 일괄하라는 식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 받은 거는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는데 2만 원을 빼면 14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48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수료 비용도 비용이죠.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50만 원인데 비용하고 서로가 퉁쳤어요. 퉁치니까 실질적으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48만 원입니다. 처분 이익 48만 원. 자, 그러면 합계 금액 차변 148만 원, 대변 148만 원. 자, 똑같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생겼다. 근데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생겼다. 동시에 발생한 거래에서 수익 비용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서로가 퉁쳐서 순수하게 이익만 이렇게 표시해 주는 원칙을 쓰고 있다는 거.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 그럼 손실이 더 많아지는 거죠. 50만 원 손실이 생겼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수수료 비용까지 합쳐서 52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입력하면 차변의 보통예금 148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48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요 입금표가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11월 21일 거래처 송도 조명에 3개월 전에 대여한 금액, 대여금이 있었습니다. 돈 빌려준 거. 자, 이자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돈 받았으면 뭐 돈 받았다는 영수증 하나 줘야죠. 그래서 입금표 보니까 금액이 310만 원 해서 300만 원과 이자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긴 대여금 금액이 안 나왔지만 여기 보니까 이자까지 10만 원 포함한 금액이 310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대여금 자산이었다가 돈 돌려받았으니까 대변으로 갑니다. 자, 대여금 아까 300만 원이었죠? 네. 300만 원에 이자 10만 원. 자, 이자 받았습니다.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3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대여금은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죠. 자, 어디입니까? 송도 조명. 송도 조명 요거를 거래처 입력해 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310만 원. 그다음에 앞에 3개월 전에 대여했다 그랬죠. 대여금 검색해 보면 단기 대여금이냐 장기 대여금이냐 뜰 겁니다. 3개월 전이니까 요거는 단기가 되겠죠. 1년 이상이면 장기 대여금이고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 114번 선택하고 거래처 아까 어디였습니까? 송도 조명 해서 300만 원. 그다음 이자 수익 901번. 자, 10만 원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12월 19일) 영업부 사원 최지방 사원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35만 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로 32만 원 쓰고 갈 때는 35만 원 가져갔었어요. 이거 만약 출장 갈 때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5만 원 그리고 대략 약 얼마 가지고 와봐라. 가지급금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정확히 금액을 확정짓기 힘들 때 뭐 출장 가서 너 밥은 꼭 7,000원짜리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차변에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 자 35만 원 요게 12월 5일 날 아마 출장 갈 때 이렇게 분개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출장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정산했습니다. 12월 19일 날. 그래서 자, 요 정산하면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 해서 여비 교통비라고 처리하죠. 교통비 32만 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현금으로 정산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하고 잔액은 그러면 현금 잔액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자, 요거 다 정산이 됐으니까 요 임시 계정은 이제 약발이 다 됐습니다. 얘는 자연 소멸됩니다. 대변에 가서 가지급금 3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퉁치면 장부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비교통비 현금 이렇게 남고요. 자, 거래처는 뭐 가지급금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으니까 아예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략한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32만 원. 그다음에 반환한 거 현금 3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3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전표 입력까지 다 됐고요. 자,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5, 6, 7번 조회하는 문제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